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바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의 주신 채무자분의 사례를 하나 들면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시고, 뭐 4대 보험 되시고, 재직기간이 약 4년 정도, 4년도에 연봉은 4,500만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 은행 한 곳에가 2,000,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1,500만원, 그리고 캐피탈 한 곳에가 960, 또 다른 캐피탈에가 540,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 1260, 또 다른 저축은행가 890, 그리고 햇살론 건수가 많네요. 햇살론으로 580, 거기다가 카드론까지 610, 이렇게 총에서 얼마죠? 어디 볼까? 10, 어디 25, 33, 34, 8, 17, 22, 24, 32, 37, 43, 6, 7, 8, 8,340만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연봉이 4,500인데 부채가 8,340,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자, 그런데 딱 봐도 뭐가 문제라는 게 보이죠? 바로 이 금융권.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건수만 봐도 딱 봐도 그냥 월 납입 금액이 많아서 문제구나 라는 게 이제 감이 오시죠.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왕이면 좀 저금리로 대안도 하면서 채무도 통합하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한 상품이 뭐가 있나? 통대안? 통대안을 하려고 봤더니만 연봉이 4,500인데 회사는 외감, 회사 직군이 나쁘진 않아. 근데 은행 비중이 보니까 3,500이에요. 연봉 대비 은행 비중, 즉 1금융권 비중이 뭐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편도 아니에요. 낮은 편도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 대출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분이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통대안은 하여튼 간에 이 통대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내가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의 경우에는 외감이니까 연봉 4,500이면 4,000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4,000은 나오지 않겠느냐 볼 수 있어요. 4,000이 나오면은 이용하고 있는 게, 내가 이용하는 게 3,500이야. 예를 들어서 통대안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거 다 상환하고 4,000 받는다. 원래 꼴랑 500만원 더 받는 거예요. 그냥 500만원 더 받으려고 이거 다 상환하고 통대안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통대안, 이렇게 해서 통대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은행 뭐 얼마 안 나오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건 땡 할 필요 없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얘네들만 이제 통합이라도 해야죠. 저금리 대안은 안 되겠지만. 자, 이게 뭐예요? 채무통합 상품이잖아요. 채무통합. 이건 어디서 지급해? 이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이금융권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자를 크게 뭐 낮춰주거나 그러진 못해. 다만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신용 점수도 올릴 수 있죠. 그래,
그럼 이거 통계 안 되니까 이거라도 가능한지 보자 하기 위해서 고객님한테 신용 점수를 여쭤봤더니만 신용 점수를 다 알고 계셔. 나이스가 686점, 그리고 올 크레딧이 541점. 아, 점수가 너무 안 좋네. 이건 조회 하나 많아요. 해보나 마나요? 안 나와, 이것은. 자, 일단은 점수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한번 부채비율 볼까요? 은행가 3,500 제하고. 그럼 여기서 3,500 빼면 얼마야? 4,300이니까 약 한 3,500이니까 4,106, 아니 4,860인가요? 대략 뭐 4,800. 연봉 대비 약 100% 정도. 이러면 너무 아쉬워. 왜? 연봉이 거의 100% 정도면 신용이 문제 없다면 이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신용점수가 너무 아까워. 그럼 어떻게? 방법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분들한테 이런 경우, 이렇게 방법이 없을 때, 근데 조금 지나면 뭔가가 해결되면 이분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신용관리만 좀 신경 쓰시고 나면 나중에 올크레딧 점수가 기본적으로 600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 채무통합 상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용관리 잘 하셔가지고 600점 이상 되면 연락 주세요 하면서, 신용관리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연체 안 하면 되고, 더 이상 신규 대출 안 받으면 되고, 그리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거 이용 안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신용 조회 안 하시면은 한 600점까지는 금방 올라갈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3개월 지나고 올라갈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정도의 점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만 잘 지킨다면 3개월 정도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고객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상담 드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아, 그래요? 저하고 이제 통화하셨어요. 아, 몇 달 됐다고. 그러면은 신용 점수가 제가 600점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아니, 점수가 너무 안 올라가서 연락을 드렸다고. 아, 그래요? 그때 혹시 현금 서비스 이용했었나요? 아, 현금 서비스도 이용해가지고 이거 쓰지 마라 해서, 카드로는 어차피 갚아 나가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했고, 현금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하지 마라 해서 이용을 안 했다고. 원래? 정말 말 잘 들으셨는데? 근데 신용점수가 어떻게, 전에는 어땠어요? 그때만 별 차이 없었대요. 520 몇 점인가? 차관 별 차이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올라갔다고. 근데 시간은 벌써 서너 달 지났대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안 올라가지? 연체 안 하셨고, 신규 대출 안 받으셨고요, 뭐 카드로 현금 서비스 이것도 안 받으셨고, 신용 조회하셨어요? 신용 조회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이제 답이 슬슬 하나씩 보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조회라고 많이 하죠. 이 신용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서는 대출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뭐 기본적인 저희들 상담사들의 경험으로, 아, 이 정도면 가조회를 하긴 해야 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는 드리죠. 하지만 정확한 건 무조건 조회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한 말 거기에 덧붙여, 가조회는 신용 점수가 하락하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광고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핀 머시기, 핀 땡땡이, 그리고 또 카 땡땡이, 그리고 또 라 땡땡이, 그리고 또 올 땡땡이, 또 뭐 있습니까? 토 땡땡이, 토 땡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데서 신용 조회를 해버립니다. 진짜 상호 뭐 이러려면 다 할 거. 자,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솔직히 골치가 아파요. 자, 왜 여기서 조회를 하면 안 되느냐? 누구 채무자 입장에서 솔직히 보세요. 대출 상담사들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믿고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하기가 그리 평판이 좋지가 않아요. 몇몇의 상담사들의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대출 금액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보이스 피싱이 대출 상담사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상담사들이 평판이 안 좋거나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분들이 의심을 좀 많이 합니다. 믿을 수 있어요? 믿고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TV 광고에 막 때려버려. 뭐 이런 데 다 믿을만 한데고 또.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믿음이 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담사들한테 뭐 이러네 저러네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여기는 그냥 딱딱딱 몇 개 입력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럼 대출이 됩니다 안 됩니다 나오니까. 쉽고 편하게 조회가 되는 거죠. 내 뭐 개인 사정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대출 금융사들이 조회를 하면은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고 나와버려요. 대출이. 뭐야?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대출 되네? 오, 좋아, 좋아. 이? 알았어 하고 딱 신청을 해, 이제. 그 해당 금융사에다가. 그럼 이제 그때 상담사가 또 다시 연락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해서 조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회 들어가.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아니면,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부결이 났네요.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아씨, 뭐야. 여기서 조회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 연 10%가 나와버려. 11% 나와. 그래서 신청했더니만 한 500만 원에 18% 나와. 조회 다시 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현재 협력되어 있는 이 대출 금융사들이 우리 상담사들이 고객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가조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고에 광고. 여기에 보면 어디 저축은행, 어디 캐피탈, 금리 몇 프로. 혹하는 금리가 적어져 있어. 이씨. 근데 조회 보니까 또 나온다고 해. 이제 상담사 통해서 진짜 조회 들어가니까 그때는 안 된다고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금융사가 몇 개 있고, 여기도 몇 개 있고, 여기도 몇 개 있고, 여기도 몇 개 있어. 여기서 조회 한번 해봤어. 싸그리 돌아가 버려. 조회를 대여섯 군데가 한꺼번에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부결이 나.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다시 문의가 와.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선조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선조회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조건이 채무자가 이거 뭐가 하나가 살짝 부족해.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다른 용도, 다른 서류라든가 뭘로 맞춰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미 여기서 조회가 들어가고 부결 났어. 그럼 안 돼, 이거. 조회를 못 해. 그걸 떠나가지고 차관 여기서 조회하는 걸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일단 한 번의 조회로 여러 군데가 동시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결과치하고 이제 진짜 거기 상담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조회를 했을 때 결과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신용대출로 문의 주시잖아요. 그럼 저희 가조회 한번, 가조회 합니다. 저희도 2군데 아니면 3군데.
많게는 막 4군데, 5군데도 해요. 2-3군데 했는데 안 나왔을 때 추가로 더 조회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회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싸그리 돌려버리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먼저 채무자의 자격사항을 들어보고 거기에 가장 알맞는 금융사, 이분은 여기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좋은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이 뭐예요?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금리 낮은 거 원하면 금리가 낮은 쪽, 금액을 많이 원하면 금액이 또 많이 나오는 쪽, 채무자에 맞는 조건 쪽으로 일단 우선 맞춰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땡큐 끝나는 거죠. 그쪽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좀 좋은 조건으로 맞춰보려니까 여기서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좀 손해봐야지. 금리를 조금 더 높은 곳, 아니면 금액이 좀 더 적게 나오는 곳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다시 조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조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러진 않잖아요. 일괄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면 더 이상 조회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보통 이런 경우는 3개월 뒤에나 다시 한번 조회를 하는 게 좋아요. 뭐 금융사마다 어떤 금융사는 조회해가지고 부여를 놨으면 한 달 후에 다시 재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재조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한 달, 어떤 두 달, 어떤 데는 3달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경험상 봤을 때 3개월 이내에 자기네 금융사에서 부결난 고객이 있으면 조회해도 또 부결나는 경우가 허다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소 3개월은 지나야지 다시 원점에서 이 조회가 들어가야 된다 할까? 그런 것 같아요. 함부로 조회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에서 여기서 제대로 된 조회 결과가 나오고 제대로 된 값어치, 그리고 제대로 된 조건들, 이런 것들로 진짜 정상적으로 우리 상담사들이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희 상담사들 필요 없어. 이런 데서 그냥 다 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조회 이런 데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용조회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그 뜻이 이겁니다. 바로 어떤 조건을 조금만이라도 더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도 여기다 조회 들어가가지고 조회조차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런 상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물론 당연히 이 회사들은 또 이 금융사들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솔직히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광고 내주겠어요? 돈 받고 광고 내주지? 저도 돈 벌어야 되니까 광고 여기다가 죽어라 내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채무자는 내가 봐도, 내가 만약 일반인이야, 나도 잘 몰라. 그럼 나도 나 같아도 여기다 조회를 할 거예요. 나 같아도.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상담사 통해 가지고 나한테 가장 알맞는 금융사 하나씩 조회를 해 나가는 게 가능성 또는 쓸데없는 조회, 이런 게 적어집니다. 이 얘기 하려다 또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이것도 뭐 할 얘기이긴 했지만, 자, 이분. 여기서 일이 흘러가가지고. 500, 왜 점수가 안 올라가냐? 바로 이거예요. 매 달마다 그냥 여기저기 조회를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600점 이상 올라가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건 힘들지. 이거 솔직히 봐요. 이거 끌고 나간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600점 되기 전에 혹시라도 나는 안 된다고 쪄놓으면 안 된다 했지만 혹시 모르지. 여기서 될 수도 있으니까 조회해보고, 안 된다래 또 조회해보고, 안 된다 또 조회. 이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 기록이 이만큼 쌓여버린 거죠. 이만큼 쌓여버린 거예요. 신용 조회하면 신용 점수 하락하지 않습니다. 신용 조회하면 신용 점수가 잘 안 올라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무슨 얘기냐? 조회는 신용 하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 신용정보사에서도 조회는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라는 이제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봤을 때 조회를 자주 하신 분들은 신용점수가 잘 안 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연체하지 말고 대출 받지, 카드로 해보세요. 신용조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3개월만 기다려 보시라 이거예요. 어차피 자 이런 저한테 문의 주셔갖고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이거 하지 말고 점수 몇 점 이상 올라가면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 그런 분들 한번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안 못 기다리겠으면 그냥 조회해버려 막. 해놓고 점수 올라가는 차이. 한 번은 한 달 내에 조회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회하지 말아봐요. 뭐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일단 저는 제 생각에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조회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더 높죠. 왜? 조회 기록 나와 있어 봐. 그럼 우리 금융사에 대출 신청했는데 조회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조회를 많이 했어. 뭐가 문제 있나 본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럼 그런 내용 때문에 뭔가는 더 감점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부일 날 확률도 더 크고. 물론 너무 힘들어서 참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회가지고 그래서 승인 났다면은 진행됐다면 괜찮아요. 근데 될 수가 없어요. 응? 이런 점수로는 하루라도 더 빨리 내가 통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이 주의사항 잘 지키시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점수가 올라가고 나면 그때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